누구보다 비트모빅 망해라 라고 하면서 내심 잘 되기를 바라는 무희생입니다. 비트모빅의 마지막 불안 요인, 제가 초반 영상에서 언급한 정치인, 강원도 강연에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정치인이 반달이라도 걸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 뒷배가 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오 작가님이 라방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암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직접적인 언급이네요. 결론은 모빅 팔지 말고 지키라는 거잖아요. 수개월 안에 뭔가 있을 거라고 괜히 호주 얘기를 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도 일은 시작하기가 제일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 이루는 단계가 어렵습니다. 물론 오 작가님은 그러실 생각이 없겠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후계자들한테 다 던져버리고 칩거하시지는 않겠죠. 그러기엔 너무 공인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자세한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지금이 가장 호기이자 동시에 가장 고비가 아닐까 예측해봅니다. 우리 똑똑한 MZ 세대들과 헛똑똑이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가진 것 절반 정도는 일단 팔고 기다립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JTBC가 재정난이 워낙 심각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획기적인 플랜 B를 준비하려고 비트모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뭔가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잠잠하죠. 일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 된 것 같지만 된 게 아닙니다. JTBC가 정말 재정이 회생불능이 되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비트모빅을 활용하겠죠. 근데 만약에 JTBC가 파산하면 JTBC가 가진 비트모빅은 회수가 되나요? 아니면 파기되나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계약서에 뭔가 내용이 있었겠죠.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재화가 아니니까 좀 불안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제 정말 뭐 아니면 도 이런 상황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건곤일척 승부를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지키시고 저 같은 쫄보들은 적당히 팔아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그렇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돈이 당장 필요하면 팔아서 쓰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돈은 유통이 돼야 돈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오 작가님께서 곧 비트모빅이 빛을 볼 거라고 암시라고 하기에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떡밥을 던지셨습니다. 물론 일이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거의 확신에 찬 수준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뭔가 되었든 파장이 있을 만한 것이 커밍 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망하라 그러면 다 잘 되더라고요. 비트모빅도 그리 되려나 봅니다. 제가 애플도 그렇게 망하라고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애플은 사실 속된 말로 좀 깡패입니다. 직관적인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사용자들을 확보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길들이고 기존의 그 UI, UX 질서를 무너뜨려서 그들만의 질서에 들어오면 사용자들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지옥의 함정에 빠뜨리는 아주 괘씸하지만 마케팅적으로는 신입니다. 신. 하지만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극악무도한 기업입니다. 애플은 제조회사가 아니라서 타 기업 제품들을 조립해서 파는데 완제품에 대한 매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슈퍼갑이죠. 보통 부품을 만들면 부품 회사들은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흔히 말하는 스펙이 있습니다. 입력을 이런 범위로 넣으면 출력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것들인데 애플이 그걸 보고 우리 회사가 원하는 제품의 품질을 위해서는 이 회사 제품이 좋겠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 여러 회사 부품을 딱 조립해 봅니다. 근데 생각만큼 동작을 안 해. 당연히 안 되죠. 하드웨어라는 게 특히 이제 기가헤르츠 단위의 속도가 되면서부터는 대충 부품 조립한다고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회사 엔지니어들을 부릅니다. 이거 왜 안 돼? 빨리 와서 해결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애플 출장 가면 여기저기 회사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밤새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답니다. 반면 삼성은 자기들이 부품을 제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립해보고 나서 나오는 성능을 봐서 제품의 최종 품질을 결정하죠. 그래서 자기 기업 내 엔지니어들을 다그치지 다른 기업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습니다. 미국은 엔지니어들 돈이라도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은 안에서 치여, 밖에서 치여, 돈은 썩 많이 주지도 않아. 옛날에 7080 시대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공대를 키운 덕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IT 상식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앞서 말한 UI, UX가 뭔가? UI라는 것은 User Interface로 사용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셋업 화면이 나오고 게임을 할 때 HP나 지도 같은 것들이 화면에 어디에 위치해서 막대 그래픽 방식으로 나오는지 숫자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 사용자와 사용자가 구동하는 시스템 간에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릴 것이고 그것을 보고 사용자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들을 UI라고 하고 UX는 User Experience인데 이건 사용자의 경험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잘 반영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돋보기를 보면 보통 확대 축소라는 생각보다 검색 버튼이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 통상적으로 경험 축적을 통해 사용자가 인식하게 되는 것들을 UX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비슷한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먼저 선점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사용자가 한 번 특정 UI, UX에 길들여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길들이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한 패턴에 익숙해지면 귀찮아서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누르면 꺼져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시리가 나와봐요. 화면 전체를 이렇게
스캔하면 스크린샷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데 전화 걸리고 그러면 사용자는 황당하죠. 그래서 삼성이 재빨리 AI 폰을 내고 그 AI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을 먼저 선점하려는 겁니다. 애플은 적어도 그들의 폐쇄적인 철학 때문에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 겁니다. VR도 물론 메타 시리즈와는 사용 목적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메타한테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늦었고 어찌됐든 VR의 최대 사용처는 게임인데 특히 FPS, 1인칭 시점의 슈팅 게임 이것이 VR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르인데 애플은 맨손이에요. 맨손으로 조작을 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총 쏘면 뭔 재미예요. 나중에 안 되면 비싸게 액세서리로 팔겠죠. 콩나물 팔아서 돈 번 것처럼 그렇게 사용자들한테 교묘하게 긁어 모은 돈으로 또 애플카 같이 이상한 거 만든다고 설레발 안 칠라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 양아치같이 돈 버는 마케팅 마인드를 혁신적이라기보다는 좀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도 애플은 훌륭한 회사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님의 그 경영 감각을 배우고 싶어서 안달이죠. 우리는 더 이상 큰 물건을 사면 딸린 부품은 그냥 주잖아요. 화장품 사면 샘플도 많이 챙겨주고 얼굴에 칠한 분을 팔면 분을 바르는 폼은 그냥 주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분을 바릅니까? 우리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가 있는데 근데 이걸 나눠 팔아요. 도대체 이런 양아치적인 생각들이 저한테는 안 맞아요. 알죠? 이어폰 배터리 빼고 팔면 그거 단가가 2,000원이라면 전 세계에 2억 대를 판다고 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4천억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어폰을 따로 10만 원을 남겨서 2억 명 중 절반에만 팔아도 10조가 생기는 거죠. 똑같은 장사를 정말 잘하는 거죠. 그것을 알면 정상적인 그 오 작가님이 얘기하는 호모사피엔스라면 그 제품을 안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히려 잘 팔리죠. 잘 팔리니까 다른 기업도 다 따라하네. 기본적으로 이과생들이 문과생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이런 발상, 그 구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차마 우리는 이런 건 너무하지 않나? 하는 것들을 주저없이 해버립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애플 상대로 소송을 걸었네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지금까지는 완전 애플 편이다가 뻔히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문제를 삼아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사용자들을 애플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한다고? 저희가 뭘까요? 애플이 AI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애플의 폐쇄적인 성격이 AI와는 상극이니까 이걸 자의적으로 처리하면 쭉 믿고 따라온 사용자들한테 욕먹을까 봐 AI 쪽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런 자충수를 두면서 밑밥을 까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그래왔듯이 한 기업이 한 분야를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고 단순히 견제하는 건지 미국은 항상 한 기업이 한 분야를 독주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맞아요.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행동을 못하도록 항상 견제 기업을 만들어서 밀어줍니다. 구글이 픽셀폰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쪽 시장을 좀 키워주려고 하는 건지 정말 저희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애플 사랑을 보여주더니만 구글 픽셀폰도 나름 좋긴 하더라고요. 잠깐 미국에 갔다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급하게 필요해서 픽셀폰을 사서 잠시 쓰다가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정식 수입 판매가 안 되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름 내구성도 좋아 보이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다 보니까 OS가 같아서 삼성폰과 사용법도 크게 다르지 않고 작게 접히는 폰만 나오면 딱 좋겠네요. 토닥토닥 프로젝트가 반짝하는 듯 하더니 별 진전이 없네요. 천안의 퀸즈 산부인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언론에도 좀 퍼뜨리고 그러면 열기가 식기 전에 토닥토닥 담당 측에서도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띄워주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 핑퐁 마케팅 있잖아요. 한쪽에서 쳐서 올리면 그게 떨어지기 전에 반대쪽에서도 쳐서 올리고 그럼 또 다른 쪽에서 쳐서 올리고 그래야 이게 이슈가 되고 퍼지고 하는 건데 이대로 방치하면 이 프로젝트가 조용히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바라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닥토닥은 전 국민 프로젝트예요. 의사들이 해결을 위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쇠는 산모와 저출산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고 의사는 이 프로젝트 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의사 집단은 일반 이과 분야하고는 경향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절실히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공계 계열은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너도 나도 먼저 뛰어들어서 그 분야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사활이 걸렸으니까. 앞서 말한 대로 먼저 선점을 해야 살아남고 못하면 죽어요. 근데 의료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의료 시스템 개혁이니 원격 진료니 하는 것들이 대두되었었잖아요. 근데 끝나고 어떻게 됐죠? 다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원격 진료에게 쏙 들어갔어요. 그거에 관련된 회사 텔라닥 주식도 폭망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안 바꿔도 하던 대로 해도 내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나에겐 더 편하니까. 지금 의료 쪽이 시끌시끌해서 토닥토닥 프로젝트를 의사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시점에서 보면 좋지 않은 시기를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그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죠. 정부랑 각 세우느라 심란한데 저희들한테는 듣보잡이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듣보잡인 암호화폐 얘기하면 저 같아도 귀찮아할 거예요. 마케팅 쪽으로는 아는 바가 적지만
있지만 의사들이 열쇠를 쥐고 있고 그들에게 먼저 접근을 해야만 해결될 거라는 극성이 가진 생각을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모비커들이시니까 좀 참신한 접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산후조리원하고 얘기를 좀 해보시거나 큰 맘카페 회원의 그 빅마마들한테 얘기를 좀 해보시거나 지방의 지자체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뭔가 대책도 마련하고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답답합니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해결책을 한번 물색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소한 의사가 키롤 퍼슨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봐야 해결책이 더 다양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얘기를 하면서 작업 증명 얘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챕터 5번 네트워크입니다. 그물망 같이 퍼져 있는 노드들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와 관련된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챕터 5번에서 챕터 5에서 단순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트워크 얘기를 하면서 작업 증명 얘기를 추가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래가 생기면 노드들에 전달이 됩니다. 거래 기록이 모두에게 공유되는 게 비트코인 시스템의 핵심이죠. 기존의 은행 시스템은 퍼뜨리기보다 삼중으로 겹겹이 데이터를 보관해서 보관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식이고 비트코인 시스템은 정보를 널리 퍼뜨려서 일부분만 장악해서는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식이죠. 전달된 거래 기록은 노드들의 블락 안에 수집됩니다. 그리고 블락 하나가 완성되면 그것에 대한 작업 증명을 수행합니다. 정확히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 기록의 해시값을 기반으로 현재 블록의 적절한 값을 찾아냅니다. 작업 증명이 얼마나 복잡한 연산인가는 해킹의 난이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작업 증명이 끝나면 그 블락을 다른 노드에 알리고 다른 노드가 블락을 보고 거래 기록에 오류가 없으면 받아들입니다. 거래 기록 안에 이중 지불이 있는지 혹시 거래 기록이 무슨 코드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코드가 올바른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죠. 그리고 이상 없는 블락이면 기존 체인의 블락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해시값이 새로 수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큰 그림은 아마도 그려지실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논문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AB 노드하고 KB 노드가 운 좋게 동시에 블락을 생성하다 했어요. 거래 순서가 한두 개 뭐 바뀌었든지 해서 이 B8A 이후로 생성된 블락이 좀 다르게 됐어요. 하나는 ABCDF이고 또 하나의 블락은 이름 짓기를 ABCDF 이렇게 뭐 이름을 그냥 진 거예요, 임의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일단 이 두 노드가 자신이 만든 블록을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하겠죠. 그러면 어떤 노드들은 AB 노드가 생성한 블록을 먼저 받고 어떤 노드는 KB 노드가 생성한 블록을 먼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1, 2, 3은 AB 노드가 생성한 블록을 먼저 받았다 하고 K1, 2는 KB 노드가 생성한 블록을 먼저 받았다고 하면 일단 하나를 선택해서 아마도 먼저 받은 걸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것은 따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블록 이후에 쌓을 블록체인을 위한 작업 증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림상에서 ABCDEF가 아닌 ABCDFE 블록 뒤에 추가로 WW라고 제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블록이 먼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AB 노드가 생성한 블록체인이 가장 길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신뢰합니다. 다른 블록의 기록도 틀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기록 순서만 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결국에는 같은 결과에도 비트코인 시스템은 먼저 풀어낸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WW 블록이 전파되면서 ABCDEF 블록 기록은 화기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과연 그럼 해킹이 안전한가 의심이 들죠. 일단 크게 두 가지 방법의 해킹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번호를 훔쳐서 돈을 빼가는 방법이 있죠. 이것은 블록체인의 시스템을 붕괴하는 해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해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세계가 도래하기 이전에 소매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스템 내에서 해킹은 뭔가? 역시 블록체인 자체를 교란해야 하는 거죠. 결국 거짓 블록을 유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긴 체인을 받아들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 기록을 조작해서 가장 긴 거짓 블록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작업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예전 블록부터 바꾸려면 생성되는 블록들을 계속 따라잡아야 하고 새로 생성되는 블록을 바꾸려면 누구보다 빨리 계산해서 블락을 생성해야 되는 거죠. 챕터 11 칼큘레이션 부분에 간단하게 코드를 짜서 계산 능력에 따라 따라잡아야 할 블록이 몇 개인가에 따라 가장 긴 체인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로 복잡한 코드도 아니고 내용은 많은데 결국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해커가 보유한 노드의 계산 능력이 다른 어떤 노드들보다 우수해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업 증명의 복잡도가 갖는 의미, 양자 컴퓨터의 등장, AI의 직관력, 슈퍼 천재 해커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과연 이 블록체인을 조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 작업 증명의 복잡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